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지은이 데일 카네기, 옮기니 임상훈, 발행 현대지성입니다. 전 세계 6천만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 성공하고 싶다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라.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되어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후에 나온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자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이 책이 가장 독보적인 이유는 간결함 때문입니다. 이 책은 가장 단순한 원칙들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줍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칙들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 북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새벽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언변과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시기에 공공연설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성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강의는 풍성한 사례와 함께 실용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고,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작가이자 연설가이며 인간관계 전문가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1936년에 인간관계론을 출간하였고,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기술을 다루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호작용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나는 이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훈련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 자신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당신이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도 건축가라도 엔지니어라도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채 사용하지 않아왔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영국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건강과 생명 유지, 음식, 잠,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세의 삶, 성적 만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 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한 아버지가 있었다. 내 강좌를 듣는 전화 엔지니어였다. 그의 문제는 3살 난 딸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었다. 야단치고 사정하고 달래는 모든 일반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했다.
어떻게 딸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흉내를 좋아했다. 엄마처럼 어른처럼 굴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부모는 아이를 의자 위에 올리곤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곤 아이가 아침 음식을 젓고 있는 때를 잘 맞춰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말했다. 아, 여기 좀 봐, 아빠. 내가 오늘 아침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날 아침에 아이는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이는 아침을 만드는 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들은 보다 편안하게 느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웃음을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더욱 감동하고 인상 깊게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는 대화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대화에 진심을 다하면 좋은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당신은 오를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분개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틀렸다면 인정해라.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링컨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라는 오래된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비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 라고 말하게 하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장애물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가 나중에 아니요 라는 반응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순수한 기쁨이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겸손해지자. 그게 언제나 성공의 비결이다. 협조를 얻는 방법.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2500년 전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는 이 책의 독자들이 오늘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했다. 강과 바다가 수천 개도 넘는 산골짜기 시내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보다 아래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강과 바다는 모든 산골짜기 시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현자들은 그들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으면 그들보다 뒤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다. 기적을 만드는 공식.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덜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도 놀랍도록 일취월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 논쟁을 멈추고 적대감을 없애고 선의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이 당장 내일 만나는 사람 4명 중 3명은 공감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공감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사람들은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사람들도 당신이 그 사람들을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돌아서리라고 확신합니다.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뉴욕 대학의 리처드 보든과 엘빈 버스는 1만 5천 건에 달하는 세일즈 인터뷰를 분석했다. 그런 다음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쓰고 그 내용으로 6가지 판매 원칙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내용은 영화로 만들어져 수없이 많은 대기업 영업부 직원들 앞에서 상영되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들은 청중을 앞에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올바른 판매 방식과 그릇된 판매 방식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극화이다.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을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쇼맨십을 활용해야 한다. 영화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관심을 받고 싶으면 그래야 한다.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켜라. 찰스 슈와브의 공장 중 정해진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장이 있었다. 슈와브는 공장장을 불러 물었다. 어떻게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할당량을 못 채우는 거죠? 그 사람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을 달래보고 재촉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해고하겠다는 우협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지 않으려 듭니다. 마침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야간 근무조가 막 투입될 시점이었다. 분필 하나만 주세요. 슈와브가 말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직원을 향해 물었다. 오늘 주간 근무조는 몇 번 주조물을 누겼죠? 6번입니다. 슈와브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6이란 숫자를 크게 바닥에 쓰곤 가버렸다. 야간 근무조가 들어오면서 6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다음 날 슈와브는 공장에 다시 들렀다. 야간 근무조는 6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7이라는 숫자를 써놓았다. 그날 아침 주간 근무조는 바닥의 커다란 7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야간 근무조가 자신들이 주간 근무조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간 근무조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여 일을 마칠 때는 크고 자랑스러운 10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퇴근할 수 있었다.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얼마 안 가 다른 공장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던 이 공장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찰스 슈와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하는 추잡한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게 경쟁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투쟁심,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패기 있는 사람을 설득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과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등이 4부와 5부, 6부에 풍부한 사례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이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적인 관계를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기계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